부터 해드릴게요. 테니컬 땡큐 카드 2장, 무지 엽서 2장, 종이 자수 연습할 수 있는 카드 1장, 편지 봉투 2장, 편지 봉투를 붙이는 실 스티커 2장, 송곳, 종이 구멍을 뚫은 송곳, 자수할, 자수실 8종, 그리고 바늘 하나. 이렇게가 기본 재료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실을 분리하는 법을 배워볼 텐데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묶어드려요. 이렇게 이 부분에 실을 당기면 쉽게 풀을 수 있고요. 저희가 보내드린 DMC 25번사에 실은 한 가닥이 6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6가닥 중에서 한 가닥 혹은 2가닥을 빼서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를 빼서 실을 분리할 건데, 이 상태로 잡고 이렇게 손을 벌리시면 실이 엉키게 돼요. 그래서 왼손으로 꾹 누른 후에 이 실을 끝까지, 왼손을 떼지 말고 끝까지 잡아당기시면 엉키지 않고 실이 잘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수를 두껍게 놓고 싶다라는 생각에 실을 여러 가닥 빼서 쓸 때에도 2가닥을 한꺼번에 빼지 마시고 무조건 한 번에 하나씩 빼서 합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리한 실은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묶어두시면 엉키는 걸 방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바늘에 끼워 볼게요. 저는 여러분이 좀 더 잘 보이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2가닥을 잡았는데요. 한 가닥을 끼는 방법은 똑같겠죠, 여러분? 대신에 2가닥을 하시게 되면은 손으로 이렇게 실을 살살 달래서 여러 번 만져주시면 예쁘게 실이 정돈되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바늘에 실을 껴볼 건데요. 실을 꾹 누른 후에 넣어도 바늘 귀가 좀 큰 편이라서 잘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너무 이 끝이 해지면 바늘에 실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고요. 먼저 손가락 끝부분에 실을 놓은 후에 바늘 구멍을 실 근처에 대시고 이렇게 실의 손가락 사이로 실이 올라오듯이 껴주시면 더 잘 껴지세요. 그리고 끝을 맞춰줍니다. 마찬가지로 바늘에 낀 후에도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실을 눌러서 여러 번 이렇게 달래주시면 또 실이 예쁘게 정돈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수는 아무래도 한 땀 한 땀이 예쁘게 보여져야 전체적으로 예쁘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실이 이렇게 정돈돼 있으면 술을 더 예쁘게 놓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매듭을 지어 볼 텐데요. 먼저 이 실의 끝부분을 이 왼손 검지와 평행하도록 이렇게 실의 끝이 손바닥 안쪽으로 갈 수 있도록 놔주시고요. 그리고 바늘을 매듭을 짓기 원하는 곳에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누르시면은 이제 한 번, 2번 정도 감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꾹 눌러서 바늘을 위로 밀고 끝까지 당기시면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잘라주면 좋겠죠, 여러분? 너무 가깝게 자르면 매듭이 풀릴 수 있으니까 1~2mm 정도는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매듭 짓는 것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 번 연습하시고 자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수놓을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자, 그럼 가장 먼저 시작해볼 스티치는 백 스티치예요. 선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티치죠? 그러면 백 스티치 먼저 배우고 와볼까요? 백 스티치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저희가 이 선을 백 스티치로 수놓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땀은 3mm 정도 되는데요. 먼저 내가 수놓을 한 땀의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백스티치는 뒤에서 앞으로 온다고 해서 백스티치인데요. 보시다시피 한 땀 뒤에서 앞으로 오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뒤에서 나와서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스티치를 하시면 되세요. 이 도안에서 백 스티치를 사용할 부분은 이 줄기 부분이고 이 땡큐 부분까지도 백 스티치로 자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테두리 꽃들만 자수를 해보시고 이 땡큐는 굳이 자수를 안 해도 되겠다 싶으신 분은 빼도 되시고, 자수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백 스티치로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한 곳으로 종이에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이런 받침이 있으면 좋아요. 저는 코르크 받침을 쓰는데 기타 두꺼운 종이나 펠트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적당한 땀수를 자기가 생각해내고 적당한 땀수로 자기가 구멍을 내주시면 돼요. 저는 봤을 때 이렇게 한 땀, 두 땀, 세 땀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멍을 3개를 내줄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고 백 스티치를 바로 해볼까요? 구멍을 3개가 아니라 4개를 뚫었어야 됐네요. 여기 처음에도. 마지막으로 뚫어주고 이제 뒤에서 매듭을 치면 돼요. 뒷 매듭 짓는 방법도 자세히 보고 올게요. 매듭을 짓는 법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좀 공손한 손을 만든 후에 실 뒤로 바늘을 보내시고요. 이렇게 당기실 텐데요. 이 고리에서 위에 있는 실을 잡고 이 바늘에 달려있는 실을 동시에 당겨주시면 이렇게 딱 걸리고 꾹 누른 상태에서 당기시면 아주 가깝게 붙여서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공손한 손을 만든 다음에 실 뒤로 바늘을 보내고 이 동그라미 중에서 위에 있는 실과 바늘에 있는 실을 동시에 당기시면 이렇게 딱 걸려요. 이 상태에서 누르시고 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잘라주면 되겠죠? 너무 가까이 자르면 매듭이 풀릴 수 있으니까 조금 위에 이렇게 잘라주세요. 약간 울라프의 팔처럼 수놓아졌는데요, 여러분.
바늘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송곳을 사용하기도 해서 다양하게 수놓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천에 놓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구멍을 뚫을 때 그리고 도안을 그릴 때 술을 놓을 수 있는 스티치로만 저희가 술을 놓고 있어요. 그것도 다음 기회가 된다면 따로 종이에 놓을 수 있는 스티치를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자수카드 한번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뒷매듭 짓는 방법 보시고 매듭 잘 지으셨죠? 저도 이렇게 매듭을 잘 지었고요. 똑같은 백스티치로 이 글씨 부분만 제외하고 꽃잎, 풀잎의 줄기를 일단 다 해줄게요. 얘 같은 경우도 제가 두 땀으로 마무리 할 거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도 두 땀이면 하나, 둘, 이렇게 뚫었죠? 이렇게. 일단 저는 어두운 초록색을 이용해서 이 빛 부분, 카네이션 부분을 해줄게요. 줄기들을 백스티치도 해줄게요. 일러스트로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서 자수를 처음 하시는 왕초보분들이 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밑그림이 있어서 이대로 자수하시기도 편하고, 자수를 더 해도 못한 부분이나 그런 게 표현이, 자수를 약간 어설프더라도 그게 티가 잘 안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든 백스티치를 마쳤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한 김에 바로 다음 스티치인 플라이 스티치 하는 법을 보여드리고 올게요. 이번에 배울 스티치는 플라이 스티치인데요. 플라이 스티치가 어떤 모양인지 한번 그려드릴게요. 플라이 스티치는 이렇게 Y자 모양이 플라이 스티치예요. 그래서 얘를 날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날아가는 모양의 스티치라고 해서 플라이 스티치입니다. 플라이 스티치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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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모든 코너와 선의 끝에 구멍을 뚫으시면 되는데요. 한번 뚫어볼까요?
먼저 날개 한쪽에서 바늘이 나와요. 자, 날개 한쪽에서 바늘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쪽 날개로 바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 머리의 끝에서 다시 바늘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이 머리 위에 선이 가는 방향으로 실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실이 정리가 안 될 때는 여러 번 왔다 갔다 만져주시고 당겨주시고 하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머리의 끝으로 바늘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펄라이 스티치가 완성돼요. Y자 모양이라서 주로 이제 가지를 수놓을 때나 아니면 겹쳐서 잎을 수놓을 때 많이 사용되는 스티치예요. 간단한 스티치지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날개와 머리를 생각하시면 수놓기 편하실 거예요. 한쪽 날개에서 다른 쪽 날개로 나오고 머리 끝에 이 중간에 겹치는 부분에서 나와서 실은 아래쪽으로 당겨줍니다. 이 머리에 해당하는 선이 아래로 향해 있죠? 이 방향으로 이 종이에 가깝게 위로 당기는 게 아니라 아래로 당겨주세요. 네, 플라이 스티치 2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플라이 스티치 진짜 간단하죠? 잘 보셨죠? 그러면은 바로 여기 구멍을 뚫어서 시작해 볼게요. 이 꼭지마다 하나, 이렇게 세 꼭지점을 뚫어주시고 이 밑에까지 한 번 더. 여기는 백스티치를 한 번 덜 했어야 됐는데 제가 해버려가지고 커버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커버를 하고 옆 스티치로 갈게요. 짠! 이렇게 플라이 스티치로 이 줄기 부분을 자수했고요. 제가 지금 한 줄을 써서 자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약간 플랫한 느낌이 있는데 만약에 난 좀 통통하고 볼드한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실 2줄을 넣어서 4가닥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수를 해주시면 좀 볼드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실 두께감도 본인 취향껏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 위에 있는 폼폼이 부분 자수를 하기 위해서 프렌치 너트 스티치 하는 법을 배우고 올게요. 지금 배울 스티치는 프렌치 노트 스티치예요. 프렌치 노트 스티치는 한 점에서 나와서 바늘이 그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구멍을 하나만 뚫어주시면 되세요. 여기 3개 연습해 볼게요. 자, 3개 이렇게 뚫었고요. 프렌치 노트 스티치는 프랑스식 매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매듭을 위에서 보이게 예쁘게 만드는 스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먼저 이렇게 구멍 뚫은 부분으로 실을 바늘을 빼주시고요. 이렇게 뭔가 공손한 느낌의 손을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바늘에 한 번, 두 번, 세 번, 보통 3번 감습니다. 3번 감은 후에 다시 구멍에 바늘을 꽂고 실을 당겨주시고요. 이 각도 그대로 바늘을 반대쪽으로 눕히면서 반대쪽으로 당겨주신 다음에 그대로 바늘을 통과하시면 되세요. 천천히 2번 더 보여드릴게요. 빼주시고요. 먼저 공손한 손을 만든 다음에 매끈한 바늘에 실을 감다 보니까 매끄러워서 풀러질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왼손을 내 왼손, 내 오른손 안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절대 풀리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고정하시고요. 자유로워지시면 각도야 어떻게든 상관없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구멍으로 바늘을 찌른 후에 찌른 각도 그대로 바늘을 놓으시고 실을 반대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짱짱하게 당기면 잘 풀리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종이를 들고 그대로 바늘을 통과시켜주시면 예쁘게 돌돌 말린 프렌치 노트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중간에 쏙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바늘에 실을 많이 감으면 더 통통해지겠죠? 근데 아무래도 위로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옆으로 커지기보다는. 그리고 이 실의 개수에 따라서도 이 프렌치 노트 스티치의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조그맣게 하시고 싶으시면 적게 감고 실의 개수를 줄이시고요. 난 통통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실의 개수를 많이 늘리시면 되겠죠? 똑같이 3번 감고요. 살짝 안쪽으로 당긴 다음에 넣습니다. 너무 세게 당기지 않아요.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꽉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종이가 들리죠? 바늘에 살살살 3번 감고 꽂고 당기고 종이를 들어서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네, 귀여운 프렌치 노트 스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배운 프렌치 노트로 자수를 시작해 볼 건데요. 저는 이번에도 2줄로 2가닥으로 해볼게요. 일단 구멍을 통통한 느낌을 내고 싶은 분들은 실을 여러 가닥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꺼내주시고 2번을 감는 게 비공식적인 스탠다드라면 스탠다드지만 이번에는 제가 얇은 실로 여러 번, 4번 감아볼게요. 4번을 감아주고 프렌치 노트를 만들어준다면 2번 감는 것보다 훨씬 통통해지겠죠? 실 4가닥으로 2번을 감아도 되는 거고 이렇게 저처럼 실 2가닥으로 여러 번 감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통통한 프렌치 노트가 완성되고 랜덤하게 뭐 5번을 감아도 되고 4번 감아도 되고 3번 감아도 되고 그렇게 섞어서 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프렌치 노트로 일단 다 채워볼게요. 짠! 이렇게 프렌치 노트를 맞췄고요. 크림색으로 자수를 했고 분홍색으로 실을 바꿔서 여기 있는 부분에 프렌치 노트를 추가해 줄게요. 이번에는 제가 실을 2줄 넣어서 4가닥으로 만들어서 2번씩 감아 볼게요. 두 줄을 4가닥으로 만드니까 확실히 더 두껍죠?
자, 이렇게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 플라이 스티치 위에 포인트를 줬고요. 바로 이 똑같은 실이랑 두께로 이 윗부분에 있는 꽃을 한번 해볼게요. 이 꽃을 할 때는 스트레이트 스티치라는 간단한 스티치를 사용할 거예요. 그럼 먼저 배우고 와볼까요? 이번에 수놓을 스티치는 스트레이트 스티치인데요. 말 그대로 직선을 수놓는 스티치예요. 여기에 이렇게 긴 직선이 하나 있기 때문에 긴 스트레이트 스티치 1개와 작은 스트레이트 스티치 2개를 수놓아 볼게요. 마찬가지로 바늘이 나오는 곳과 들어가는 곳을 뚫어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짧은 스티치 사이즈별로 수놓아 볼게요. 이런 식으로 더 짧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도에 익숙해서 그냥 뚫었는데요. 너무 직선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선을 대고 뚫으시면 되세요. 참 쉽죠? 스트레이트 스티치에 수놓아 볼게요. 구멍이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네, 이렇게 길게 하나의 직선을 수놓는 스티치를 스트레이트 스티치라고 해요. 이렇게 사이즈별로 3개의 스트레이트 스티치가 완성되었는데요. 직선을 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스트레이트 스티치 진짜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은 바로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실을 4가닥으로 쓰지만 더 두껍게 이 일러스트 밑그림이 안 보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을 뭐 3, 4가닥 넣어서 실을 3, 4개 넣어서 더 두껍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정말 간단하게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꽃을 마무리했고 빨간색으로 이 부분 오른쪽에 있는 빨간 꽃도 스트레이트를 마저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바로 이제 이 보라색 부분 꽃잎을 자수할 풀 레이지 데이지를 같이 배워볼게요. 이번에 수놓을 스티치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응용한 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예요. 꽃잎을 2개 정도 수놓아 볼게요. 꽃잎의 앞쪽에 하나씩 있어야겠죠? 그리고 위쪽에도. 풀레이지 데이지는 스티치를 좀 많이 해야 돼서 구멍을 2개 뚫도록 할게요. 먼저 아래쪽 구멍에서 실을 빼준 후에 다시 그 구멍으로 들어가야겠죠? 아랫구멍에서 위에 2개의 구멍 중에서 아랫구멍에서 빠진 후에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하나 해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이제 여기서 아랫구멍으로 다시 넣어서 이 밑에 구멍에 한번 통과시켜 주시고요. 그럼 속안이 차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위에 구멍으로 채워주시면 이렇게 면이 꽉 채워진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입니다. 바로 옆에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서
윗 구멍 중에 아래 구멍으로 바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먼저 하나 해주고요. 다시 아래 구멍으로 한번, 그리고 위에 구멍으로 한번, 이렇게 2번을 해주면 꽉 찬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2개가 완성됩니다. 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입니다. 역시 먼저 타공을 해줄게요. 가운데 것 먼저 해주셔야, 그래도 도안이 그려져 있지만 그래도 대칭이 좀 예쁘게 할 수 있으니까 가운데 거 먼저 해주시고, 이번에도 저 4가닥 썼어요. 이렇게 걸어주시고, 여기 위에 구멍을 하나만 더 낼게요. 그리고 위에 낸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찝고, 다시 여기 밑에서 나와서 넘어갈게요. 이때는 살살살살살살,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옆에 것도 짠! 이렇게 풀 레이지 데이지로 마무리했고요. 세틴 스티치를 배우고 여기 잎사귀와 카네이션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세틴 스티치 같이 배워볼까요? 이번에 배울 스티치는 세틴 스티치인데요. 천에다가 세틴 스티치를 할 때는 2가닥이나 1가닥으로 굉장히 얇게도 가능한데, 아무래도 이 종이에 할 때는 구멍의 사이가 좀 넓기 때문에 4가닥 이상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동그라미를 채워본다고 생각을 하면요. 아무래도 사각형이 예로 들기는 쉬운데 동그라미가 좀 더 어려우니까 동그라미로 예를 들게요. 각도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먼저 중앙의 끝과 끝을 뚫어주시고요. 그 옆을 최대한 구멍이 겹치지 않게 뚫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멍이 겹치면 아무래도 안 되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한 후에 저는 항상 중앙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양옆을 하는 편인데요. 꼭 그게 정답은 아니니까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을 채우는 스티치예요. 실의 두께에 따라서 구멍의 간격을 바꿀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약 1mm에 한 칸씩 뚫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해보니까 여기에 구멍을 하나 더 뚫어서 한 번 더 채워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팅 스티치도 완성되었습니다. 동그라미는 좀 어려운 편이니까 이렇게 꼭 연습 종이에 한번 그려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빨간색 실을 4가닥으로 준비했고요. 배우고 세팅 스티치로 자수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얘가 약간 볼롱볼롱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 볼롱볼롱한 선들에 맞춰서 구멍을 뚫어줄게요. 이렇게 테두리 하듯이. 여기 이렇게 갑 쪽에 테두리 쪽에 여기가 남잖아요. 이렇게 짧게 구멍을 한 번 더 내고 여기까지 채워주고 갈게요. 얘도 제가 실수로 또 그 끝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이거 한 것처럼 대칭을 잡아주시고 하면 더 좋아요. 제가 그래서 급하게 지금 다시 대칭을 짠, 이렇게 빨간색으로 카네이션 꽃 부분을 마무리했고요. 아까 이 줄기했던 거랑 똑같은 실 2줄로 2가닥으로 이 밑에 부분도 세팅을 할 건데 이번에는 잊지 말고 얘도 이런 부채꼴 모양일 때는 가운데부터 시작을 해서 채워줄 거예요. 그러면은 실을 바꾸고 구멍 뚫고 시작해 볼게요. 아까 이 밑부분에 꽃잎 자수를 해야 해서 타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뚫으면은 내가 여기를 또 하겠다고 더 뚫으면 약간 너덜너덜 종이가 될 수 있어서 그냥 이대로 밑부분만 하고 해볼게요. 이미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바늘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위에서 나와서 마름모로 할게요.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나와 볼게요. 그리고 요 밑에 쪽은 좀 뚫어줘야겠네요.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세틴 스티치로 카네이션을 마무리했어요. 일러스트만 있을 때도 예쁜데 자수를 하니까 뭔가 느낌이 확실히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여기 위에 있는 잎사귀도 세틴 스티치를 하러 가볼게요. 역시 테두리를 따라서 다공을 할게요. 얘 같은 경우 세틴 스티치를 하고 테두리를 한 번 더 아웃라인으로 해줄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역시 가운데부터 세팅을 해줄게요. 이렇게 세팅을 마무리했고요. 여기 테두리에 맞춰서 아웃라인으로 선을 잡아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아웃라인 스티치 먼저 배우고 올게요. 자, 이번에 스노우 스티치는 아웃라인 스티치인데요. 이렇게 이 선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구멍을 뚫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백스티치를 하듯이 해줄 건데요. 먼저 한 땀 앞으로 온 다음에 바로 뒤에서 다시 이렇게 2번 겹쳐줄 거예요. 이 다음에 다음 땀부터는 이렇게 겹쳐서 해주면 실이 겹치면서 아웃라인 스티치가 됩니다. 그래서 살짝 실을 밀어서 중간에 있는 구멍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 땀 사이즈를 더 짧게 하려면 구멍의 간격을 굉장히 좁게 해야겠죠? 자, 아웃라인 스티치였습니다. 자,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아웃라인 스티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미 여기에도 구멍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게요.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테두리까지 마무리했고요. 두꺼운 실로 여기 그림에 선이 있었잖아요. 그 줄기 맥을 표현해 볼게요. 백스티치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렇게 해놓은 상태라서 타공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백스티치가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해야겠네요. 위로 넘어가서 바늘의 힘으로 눌러서 들어갈게요. 이렇게 선을 만들어주고 또 나올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체크한 다음에 바늘을 뒤에 두시고 또 나올게요. 힘을 줘서. 그리고 또 들어갈 부분을 눌러서 또 여기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눌러서 나오고 들어갈 때도 위치 잡고 하나만 더 할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 바로 이 윗부분 꽃을 세틴 스티치로 할 건데요. 세틴 스티치이긴 한데 패디드 세틴 스티치라고 약간 더 통통하게 자수를 하는 세틴 스티치를 같이 해볼게요. 핑크색 실을 4가닥으로 만들었고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 속에다가 한 이 정도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시고 시작할게요. 패디드 세틴 스티치에서 힌트가 있듯이 우리가 겨울에 입는 옷이 패딩이잖아요. 패딩도 그 옷감 속에 보온재가 있어서 빵빵하게 해주는 옷이고 얘 같은 경우도 세틴 스티치 속에 이 스티치를 몇 번 더 해놓음으로써 더 빵빵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속에를 그냥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여러 번 계속 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팅을 하면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두께감이 있어서 빵빵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이 정도? 이 정도는 해야 이렇게 일단 여러 번 세팅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속을 채울게요. 자, 이제 이렇게 통통하게 속을 만들었죠? 그러면은 세팅 스티치를 할 수 있게 역시 타공을 해줍니다. 준비한 4가닥 실로 세틴 스티치를 할게요. 역시
역시 가운데부터 그리고 여기 좀 빈틈이 생겼잖아요. 얘도 좀 채워줄 건데 어떻게 채워줄 거냐면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위치를 들어갈 위치를 잡고 눌러서 빈 공간을 채워주는 걸로 이렇게 또 먼저 나와서 이렇게 채워줄게요. 간단하죠? 확실히 여기 있는 애들보다 더 볼롱하죠? 그러면 계속 해볼게요. 자, 이렇게 패디드 스티치로 꽃잎 부분은 자수를 마무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실을 검정색 실을 4가닥을 만들어서 프렌치 노트 간단하게 해줄게요. 자, 이게 보테니컬 땡큐 자수 땡큐 부분 스티치를 안 한 거고요. 방금 했던 것처럼 4가닥으로 좀 볼드하게 스티치를 추가해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땡큐 부분의 자수를 마무리했어요. 확실히 자수를 하니까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도 예쁘기도 하고 그러면은 뒷부분을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